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치고 나오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을 치고 딱 나왔을 때 나 이번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붙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너무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저는 사법시험 2차를 제시에서 떨어지고 3시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오면 시험에 붙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시험에 좀 떨어질 확률이 높겠구나, 이거를 제가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법시험 2차 제시를 떨어졌을 때는 민사소송법 꽈락으로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민사소송법이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과목은 아니라고 들어서 그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해 유달리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공부가 제가 잘 된 상태였다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도 문제를 잘 풀고 이제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제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죠. 어쨌든 답안을 백지로 낼 순 없기 때문에 제가 뭐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뭐 맞겠지 하고 이렇게 써서, 그러고 이제 나와서 복도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저한테 영주야 너 2-1 문제 그거 쟁점 뭐라고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바로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지? 하고 저도 좀 굉장히 의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안을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을 못했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부모님을 만나서 집에 가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너 이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냐, 느낌이 어떻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때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번에 합격하면 좀 대박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합격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시험 쳐서 붙으면 대박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아직 합격을 노리기에는 좀 내가 부족하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법시험 3시에서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시험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 같이 공부를 했던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선배 이거 쟁점 뭐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하고 둘이 답안지 복기를 했는데 제가 4일 동안 시험지 답안을 썼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문제랑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답안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이 다 기억이 났고, 그리고 그 선배하고 복기를 했을 때 쟁점을 둘이서 100% 일치하는 쟁점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의 쟁점은 일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사실 3시는 좀 안정권으로 합격을 했고 그 선배도 그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차이였던 것 같고, 3시 때 시험을 치고 돌아가는데 또 부모님이 올해는 어떠냐, 합격할 것 같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합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학원에서 알려주는 모든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답안을 써 내려갈 때도 어떤 실수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졌다면 이 시험은 내 머리로는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쉬었어요. 난 일주일 정도를 늦잠 자고 뒹굴거리고 이랬는데 부모님이 보시더니 사법시험 치고 와서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25살이나 된 게 집에서 늦잠 자고 뒹굴거리는 걸 보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그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제 합격 발표 난 것도 아니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래 내가 너무 했다, 아직 합격 발표 나온 거 아니니까 뭐라도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험 치고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신림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고시 일정이 좀 맞아서 법원 행정고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합격 발표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법원 행정고시 등록을 해두고 책을 사서 독서실을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독서실에 가는데 정말 책이 한 장도 안 봐지는 거예요. 독서실에 하루 이틀 있어 봤거든요. 독서실에 한 2-3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장, 2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려서 책을 보기만 해도 약간 좀 체할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동안 내가 해온 끈기가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책을 봐서 법원 행시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치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법시험하고 좀 다른 종류의 시험이긴 하지만 내용이 겹치니까 이왕이면 내가 하나 공부한 걸로 2개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치고 싶었는데 도저히 책이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한 권을 다 못 봤고요. 100장도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100장도 못 봤고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행정고시 그 시험 접수만 해놓고 가서 시험을 실제로 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었고, 제가 신림동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데 그 신림동에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린 게 저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법무부 사이트가 다운이 돼서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뜨는 거야 하고 계속 클릭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합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법무부 사이트가 안 열리는데 딴 거 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엄마가 계신 그 동네에서는 그 사이트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는 이런 안도감이 들었어요. 왜냐?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진짜 더 이상 공부 못할 것 같고 취직 준비도 뭐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잘 됐다, 약간 이렇게 사람이 되게 차분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시에 떨어졌을 때 합격자 발표만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적을 봤는데 모든 과목이 사실 총점은 합격 그 커트라인을 넘은 성적이었어요. 총점도 자르지만 이제 꽈락이 안 나오고 모든 과목이 다 40점을 넘어야 되는데 민사소송법만 40점이 안 돼서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성적을 들으면 너무 아깝다면서 자기 같으면 그 성적 받고 억울해서 공부 못할 것 같다고, 내가 1, 2점 차이로 떨어졌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떨어졌을 때 그 성적을 확인하고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내가 민사소송법 빼고 모든 과목은 다 합격 커트라인을 넘었잖아요. 나 그럼 민사소송법만 공부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봤어요. 나는 내가 1년 동안 2차라는 시험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일까? 내 머리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항상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시험 성적을 열어보니까 민사소송법은 좀 부족해서 1, 2점 차이로 떨어졌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는 적어도 내가 제대로 했었다는 거를 그 성적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만 열심히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적이 엄청 모자란 것도 아니고 1, 2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말 아시죠? 물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봤어요. 실패해서 희망을 받고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빛을 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안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좌절을 했다면 저의 합격이 조금 더 많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하고 불합격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좌절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에는 조금 더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사법시험 2차에서 떨어졌던 경험과 합격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